네, 더팩트 송다영 기자고요. 그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철험을 해체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그 당내 여러 다양한 의원 모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의원들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법안을 내거나 혹은 어떤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철험회를 개파 모임으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일정한 자기 판단을 가지고 특정 대선 주자를 도왔거나 활동한 것은 철험회의 결의로 움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개인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철험회 의원들이 100% 다 이재명 후보를 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개파 모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평가는 있는 것 같죠.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좀 강력한 개혁주의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였던 정치 행위의 패턴이나 태도가 조금 당 전체의 이미지를 너무 강성으로 끌고 가는 건 있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평가도 존중하고 철험회 의원들의 활동도 존중합니다. 비대위원장이 특정 모임에 대해서 해체하라,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철험회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근데 철험회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도 또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이 더 다양한 의견의 분출 과정에서 자연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주장이든 다만 감정을 건드리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갈등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도 토론회가 3개나 열렸는데요. 지금 각 초선 재선 의원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대선과 지선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비대위의 가장 큰 그 책무 중에 하나도 대선 지선 평가일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 계획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워크숍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다뤄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를 이제 한 2, 3년 하면서 큰 선거를 칠 때마다 이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을 유심히 제가 이렇게 보면 평가의 조직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심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평가를 아래로부터 올려오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전 지금 중앙의 평가위원회를, 평가단을 어떻게 만들 거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좀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선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고 재선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고 더 좋은 미래가 진행하고 있고 또 가끔 모임들이 좀 계속 평가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평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시도당 위원회도 평가하라고 지금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방선거는 중앙당만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각 시도당 위원회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위에서 평가를 해 들어가면 이 각 단위들의 불만들이 생기죠. 네. 누가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평가와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쭉 유심히 지켜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평가가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고 저 갈등이 다음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더 관심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예. 예견되는 갈등을 제가 만들어가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평가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모든 행위 주체들이 동시에 이렇게 평가를 쭉 추진해가는 아래로부터의 평가를 계속 제가 계속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공개적으로 하라고 제가 계속 독려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의 내용들이 계속 분출되면서 중앙당의 평가는 바로 그런 평가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내용, 공통분모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각급 단위가 매우 다양한 평가를 막 진행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그리고 왜냐하면 한 번 평가 토론회에서 끝날 리가 없거든요. 한두 시간의 평가 토론회에서 다 해결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데려서 좀 쓴소리도 듣고 또 의원들도 토론하시고 이런 것 좀 바람직하게 봅니다.
그리고 워크숍에서 이것들을 다 분출시키도록 한 장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이번 워크숍은 정책 토론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고요. 우리 당에 있는 모든 현안을 다 털어놓고 의원들끼리 토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직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은 정책 워크숍이 아닙니다. 정치 워크숍입니다. 다 얘기해라. 그리고 분임 토의하는 소그룹도 약간 견해를 달리했거나 지난번에 다른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다 쪼개서 분임 토론조를 만들 겁니다. 상임위별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끼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서로 깊은 대화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번 해야 이 당이 한 번 더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박상혁 의원 그 수사 조사를 계기로 이게 결국 윗선 수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결국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좀 보호를 한다던가 아니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민주당답지 못한 거죠. 국가의 운영 전략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적이지 이게 뭐 특별히 특정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구를 짜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수사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그 배경을 들어보시면 저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의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건 뭐 이명박 정권 시즌 2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에 걸려 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상혁 의원이 지시했습니까? 지시했겠습니까? 혼자서? 다 알잖아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분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박상혁 의원을 데려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윗선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인사의 총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뻔히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마라. 이거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서 국정 주도권을 수사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몰두해야지 국정 운영의 패턴을 보복과 또 뭔가 이런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냐. 이런 되게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이제 박상혁 의원 수사로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윗선 수사도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검찰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이나 이런 건 따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의 수사를 막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무슨 방패 정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죠. 잘못이 있는 사람 처벌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원리로 접근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왜 개인 잘못이냐. 인사의 문제가.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 물러나란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장관급 인사인데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이런 통보를 했다.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위는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걸 사법 문제로 접근하면 우린 똑같이 물어본다는 거죠. 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가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예.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똑같이 배경규 장관처럼 처벌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예. 주요 기관장들에게 물러가 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 수사로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건 제도 개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연장해서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저 제도 개선 사안이라고 하면 한상혁 위원장이나 국민권 전현 위원장은 임기가 좀 남아 있고 또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임기가 보장된 그런 기관장들이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사안에 따라서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사람만 어떤 그런 대상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제가 개별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할 문제죠. 근데 이거는 계속 지금의 이 시스템을 놔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어떤 자리가 임기 남으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어요. 그 위원장님 마지막에 누군지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용산 그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책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좀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서 진행할 문제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죠. 오늘 다 기구를 만든다는 거는 이례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고 이와 관련된 일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저희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